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볼까요? 국내에서도 코스트코 사용하시는 사람 정말 많은데요. 네. 미국에서의 코스트코의 인기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월마트라는 걸출한 유통업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의 성장률은 이런 월마트를 뛰어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 코스트코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트코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 여기에 주가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4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인데요. 자, 어제 코스트코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시총도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살펴볼까요? 네, 코스트코 하면은 회원제 유통업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요. 들어가 보면은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이 값싸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품목이 많지도 않고요. 제한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미국인들에게 큰 매력을 주는 회원제 유통업체입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인기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고요. 회원 가입 비용이 들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싼 가격의 제품을 살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부각되면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유통 공룡이죠. 사실 올해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연일 상승을 이어가면서 현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유통업체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유통업계 상승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코스트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트코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주가 역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전 거래일 날 3.4% 상승한 681.24달러로 마감을 했었고요. 바로 직전인 어제 거래일에서는 다소 빠졌습니다. 그래서 677.7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3천억 달러는 지켜내면서 3천억 달러가 넘어서는 유통공룡 코스트코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계 또는 이러한 재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 기업들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24년도 회계연도고요. 1분기로서 9월에서 11월 기준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이 578억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6.2%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도 3.58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6%나 늘어났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좋은 실적 덕분에 코스트코는 특별 배당금 15달러를 지급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까지 내놓았습니다. 역대 5번째 특별 배당인데요. 그만큼 실적이 좋았었고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줄 먹을거리가 많이 생겼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트코는 말씀드린 대로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값비싼 코스트코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자체 브랜드가 있죠. PB 브랜드라 불리는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B 상품을 만들다 보니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됐었고요. 많은 소비자들이 커클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면서 이곳의 제품들을 구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회원 멤버십 비용도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큰 힘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3분기 유료 회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6% 늘어난 7,20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멤버십 매출일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해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호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멤버십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멤버십 요금제들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트코의 회원 가입비 역시 몇 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17년 이후로 약 5년 이상 연회비가 인상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금이 상승할 적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코스트코는 2006년과 2011년 그리고 2017년에 연회비를 올렸
올렸는데 인상 발표 이전에 석 달 동안 주가가 무려 평균 11% 강장 올랐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부터 인상이 있을 시기까지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만큼 과연 코스트코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 어디까지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코스트코의 지난 주가 상승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인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철강 기업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인수 소식이 나오자 여러 가지 반발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역대급 거래가 무산될 것인가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대해서 워싱턴의 반대가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어제 일본 제철의 미국 US 스틸 인수 소식이 시장에 굉장한 이슈였죠. 그런데 미국의 정치권에서 이 인수를 두고 반대가 굉장히 거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니폰 스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일본 제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곳에서 US 스틸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었습니다. 자, 이 뉴스 자체는 지나간 뉴스인데요. 자, 인수 금액은 141억 달러 정도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의 인수가 일어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직후에 여러 가지 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을 대표하는 그 철강 기업이 일본의 철강 기업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 미국인들의 마음에 자존심을 긁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즉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US 스틸을 일본 제철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딴지를 거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날 US 스틸의 주가는 많이 올랐었습니다. 바로 피인수가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요인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4위 업체였고요. US 스틸 같은 경우에는 2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는 소식 당연하게도 이뤄진 소식이고요. 오히려 몸집이 작은 US 스틸 입장에서는 몸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20% 이상 오르면서 여러 가지 호재로 작용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의회를 중심으로요, 이러한 US 스틸에 대한 인수 이거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은 미국의 여러 가지 국가기밀 그리고 핵심 기업의 기술들을 탈취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J.D. 벤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의 국가안보 그리고 산업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면서 국방산업 기지의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들에게 현금으로 경매됐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요. 그 말인즉슨 이러한 인수를 미국 정치권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힘이 합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수합병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기업들이 거쳐가고 있는 독과점 이슈에 대한 규제 부분을 검토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검토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승인을 할 경우 인수가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표면적으로는 현재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는 상황이고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안보적 문제가 지적된 부분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현재 분위기 자체는요, 인수가 물 건너갔다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 두 기업의 M&A 소식이 어디 쪽으로 흘러갈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 논쟁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정치권에서 US 스틸 인수를 둘러싸고 좀 반대가 강한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 US 스틸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까지 좀 반대를 하는지 이 기업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볼까요? 자, US 스틸 이름만 들어보셔도 마치 미국을 대표하는 철강 기업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 더 뜯어보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앤드류 카네기라는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였고요. 많은 자선 사업을 펼치면서 명성을 얻은 분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만든 기업이 바로 카네기 스틸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바로 현재 US 스틸의 전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온 사람이 바로 카네기인데요. 이 카네기의 모태, 그리고 카네기 스틸의 현재 모습인 US 스틸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미국의 정신조차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자, US 스틸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902년도에 설립을 한 12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사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US 스틸인 적이 있었고요. 세계 최초로 1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기업도 US 스틸입니다. 1990년대까지 계속해서 잘 나가던 이 US 스틸은요, 계속해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도 중위권으로 쳐져 있는 철강 기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카네기의 정신,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이 US 스틸이라는 기업의 상징성이 미국인들에겐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제철이 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만큼 이번 인수 소식이 결국에는 불발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 기업의 US 스틸 인수 추진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들 함께 두 번째 기사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자, 미국을 상징하고 있는 US 스틸이 인수된다라는 소식도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뉴욕을 대표하는 맨하튼 건물이 인수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공동 소유자가 강제 매각된 후에 크라이슬러 빌딩의 운명이 불확실하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 뉴욕의 상징 가운데 한 곳이죠. 이 크라이슬러 빌딩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앞선 US 스틸 인수권에 대해서도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뉴욕의 대표 빌딩까지 이렇게 매물로 나오면서 좀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네요. 좀 기사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뉴욕 맨하튼을 상징하는 건물들 그리고 상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있을 거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을 텐데요. 이 크라이슬러 빌딩 역시 이 모양만 보셔도 맨하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뉴욕을 상징하기도 하고 뉴욕인들의 자긍심을 키우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건물이 매물로 나오면서 팔릴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이어서 뉴욕을 대표하는 건물조차 팔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조금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업의 절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오스트리아 부동산 업체 시그나 홀딩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 주 며칠 전에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럽에서도 부동산 부실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부동산 그룹 시그나 홀딩스 역시 재무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전 세계에서 부동산 부실 문제는 여러 가지 내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많은 돈을 대출을 해서요. 이를 바탕으로 많은 땅이 개발이 되었고 이것들을 공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계속해서 커졌었는데요. 지금 고금리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이 기업들 그리고 산업이 바로 부동산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한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조차 줄도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그룹인 오스트리아의 시그나 홀딩스가 현재 유동성 위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오스트리아의 부동산 업체 시그나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크라이슬러 빌딩이라는 것이고요. 이 건물을 팔아야 될 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그나 홀딩스의 법정 관리인 크리스토프 스타프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자산들을 처분할 예정인데 그중 대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건물이 바로 크라이슬러 빌딩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채무 같은 경우에는 50억 유로 정도가 넘는 수준이고요. 내년 1월 중순 마감을 앞두고 현재는 11억 유로 정도는 상환이 완료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그나 홀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모기업의 전체 부채가요. 130억 유로에 달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크라이슬러 빌딩을 파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요. 이 위기를 막는 데는 더욱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크라이슬러 빌딩은 1930년에 완공이 되어서 거의 100년 가까이 뉴욕을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그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맨하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었고요. 지금도 상징적인 건물로서 맨하튼을 대표하는 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크라이슬러 빌딩의 운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 건물의 이름도 바뀔 수 있고요.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뉴욕 주민들에게는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부동산 위기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만큼 이 맨하튼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부실 시기는 어느 정도 빨리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뉴욕 크라이슬러 빌딩의 매각 소식까지 오늘도 3가지 기사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